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일단 테슬라에서 비트코인 결제 조건이 충족됐다는 소식과 또 그 결제 확률,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최종 계획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21년도 5월 달, 우리 특히 한창 재미있었을 때 찬물을 뿌렸었던 일론 머스크의 말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1년도 비트코인 차트를 가지고 한번 나타내 볼 건데요. 21년도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4월에 정점을 찍고 쭉 떨어졌다가 또 10월, 11월쯤 정점을 찍고 이렇게 떨어졌던 거. 근데 공교롭게도요. 이게 한 5월 12일경으로 기억이 납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 한마디에 정말 비트코인이 추풍낙엽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다가 떨어질 것 같다가 오르고 떨어질 것 같다가 오르고 떨어질 것 같다가 오르고 또 떨어질 것 같다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어땠을까요? 정말 많은 레버리지를 써서 정말 올인을 한 사람들이 이때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로 정말 추풍낙엽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청산을 당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테슬라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채굴이 이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니까 환경 오염시킨다는 다소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중단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예전부터 이제 안 판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뭐 요럴 때 계속 비트코인 친화 발언, 비트코인 샀다라든지 뭐 도지 파더라든지 이러다가 갑자기 친환경 얘기를 꺼내면서 중단을 하니까 사람들이 배신감이 어마무시했었겠죠. 네, 정말 그러다가 이렇게 쭉 떨어져 버리니까 일론 머스크라고 해도 좀 민망하지 않았을까요? 본인이 얘기한 이후로 뭐 부다빔도 나오고요.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빼꼼 나왔을 때 보이시죠? 요게 한 6월 14일경으로 기억나는데 요때 일론 머스크가 약간 궁색한 변명 비슷한 걸 합니다. 일단 본인이 안 판다고 했는데요. 21년도 2분기에 SEC에 제출 자료를 보니까 비트코인을 판 걸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막 변명을 했겠죠. 아, 내가 판 이유는 10%만 일단 팔았었고 이게 현금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었다라고 다소 이상한 변명을 했었고요. 또 이때 당시에 약간 민망하니까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아, 지금은 내가 결제를 중단했지만 비트코인으로 환경 에너지, 친환경으로 채굴을 하게 될 때 다시 비트코인을 결제할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남기는 발언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6월 14일 당시의 트윗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야, 이거 좀 틀렸다, 니네들. 뭐가 틀렸냐면요. 사람들이 이 안 판다고 하면서 왜 팔았어? 막 나쁜 X야, 막 언론의 배신자 막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 그거 정확하지 않아. 내가 얘기해 줄게. 자, 테슬라가 only 10%, 단지 10%의 비트코인만 팔았는데 그 이유는 시장을 막 흔들흔들 하지 않고 현금화를 이지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한 거였어. 이런 다소 재밌는 이제 변명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민망하니까 자, 50% 이상의 친환경 에너지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게 된다면 내가 다시 테슬라의 결제를 재개를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 얘기를 어제죠. 4월 29일 저녁에 누군가가 딱 기억을 하고 있다가 얘기를 해주네요. 자, 더 블록이라는 매체에서 야, 일론 머스크야, 너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근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비트코인 채굴 보고서를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이 52%네. 50% 넘었네. 너네 이제 비트코인으로 결제해야겠다. 까먹고 있을까봐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다 할 얘기를 하진 않고 있는데 아마도 이거를 그냥 지나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조만간 발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정말 수차례 많이 했었기 때문입니다. 24년 3월 달로 한번 거슬러 가봐도요. 테슬라의 이때는 비트가 아니었네요. 도지 결제를 쓰겠다고 뭐 많은 대중들 앞에서 또 약속을 했었어요. 이렇게 사진까지 뭐 있으니까 빼박이죠. 아들 없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테슬라가 도지를 결제 수단으로 쓸 거야. 물론 언젠지는 얘기 안 했어요. 언젠가 쓸 거야. 그래서 도지코인 투 더 문이라고 이때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뭐 이제 언급은 해야겠죠. 뭐 얘기를 한 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I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자,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다시 재개할 확률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비트코인을 먼저 결제로 쓸 것 같아? 도지로 먼저 쓸 것 같아? 그 우선순위도 물어봤는데 답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일단 비트코인 결제 확률 50% 안팎이다. 생각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선순위는 도지코인이 우선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뭐 도지파드 이런 걸 다 알고 있나 봐요. 그래서 더 친숙하게 도지코인을 생각해서 우선 도입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테슬라에서 사이버트럭 굿즈 결제 등에, 그러니까 테슬라 홈페이지 가면요. 아직도 도지 마크, 도지 결제 버튼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결과 도지가 더 쓸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저는 오늘 뭐 테슬라에서 도지냐, 뭐 비트코인이냐, 요건 굉장히 지역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큰 걸 오늘 좀 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고요. 지금은 도지 그 미국의 특별 공무원이잖아요. 요거 하느라 좀 잠잠하지만 머스크의 최종 계획이 뭔지 제가 추론한 결과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들어서 크립토 발언을 예전처럼 하지는 않고 있죠. 그러나 저는 차분히 원기옥을 모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최근 기사죠. 일론 머스크의 도지 파더 역할이 끝났나? 크립토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 뭔가 해봐라. 그리고 뭔가 말을 해도 예전처럼 도지가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또 크립토 인싸들, 뭐 마이클 세일러라든지 뭐 투애니원 캠피탈의 뭐잭 멜러스도 있고요. 수많은 인사에 비해서 이제 좀 영향력이 줄어든 거 아니냐? 근데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는요, 사실 레벨이 훨씬 올라가 버렸었죠. 이제 미국 전체의 뭐 비용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어떤 원기옥을 모으고 있느냐? 올해 1월 달 초 기사입니다. 린다 야카리노라는 트위터 CEO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고 이분이 이제 광고나 마케팅 전문가거든요. 이 여자분을 이제 CEO로 모시면서 엑스머니를 출시를 1월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X의 미래가 바뀐다. 오늘 엑스머니가 좀 키워드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1월 말에도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의 X, 비자와 디지털 월렛을 출시했다. 근데 코인은 또 제외됐다고 해요. 비자랑 지금 뭐 송금, 뭐 달러 주고받고 이런 거를 이제 좀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코인이 들어가야 뭐 도지가 들어갔다, 뭐가 들어갔다 해야 이제 코인들이 들썩들썩 할 건데 요게 쏙 빠져 있으니까 아무도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여기에 갖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코인 당연히 들어갈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요거 살펴보면 왜 그런 비자와 업무를 협약을 맺었을까 보면요. 일단 이게 송금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50개 주에 다 일일이 찾아가서 원래는 송금 그 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비자가 그건 해. 왜냐하면 비자는 송금 면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마다 일일이 다닐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를 땡기는 방법을 또 모색을 했겠죠. 그래서 25년 정말 늦어도 말까지는 엑스머니를 런칭하겠다. 그래서 이 트위터에서 뭐 에브리띵 앱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결제, 뭐 예약, 뭐 업무, 게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걸 출시하겠다. 근데 여기서 엑스머니 당연히 화폐가 있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될 텐데 그럼 엑스머니가 뭐냐? 간단합니다. 코인으로 송금하고 결제하는 거예요. 카카오페이, 뭐 토스페이, 뭐 애플페이 많이 있지만 추가가 하나가 되는데 엑스머니는 암호화폐가 결제가 기능이 포함된다. 아직 코인 결제한다는 얘기는 그 어디에서도 하질 않는데 뭐 다 알죠. 99% 아마 코인으로 결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마 몇 개 주를 시범으로 해서 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가만 생각해 보면요. 트위터 인수 언제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다시 22년 10월 20 며칠인가? 10월 말에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전 세계가 정말 너무 힘들 때, 뭐 코인도 주식도 부동산도 바닥을 칠 때가 22년 10월인데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이때 정말 힘들었어요. 돈이 없는 와중에
얼마인지 가물가물합니다. 뭐 40조인가 뭐 50조인가 들여서 트위터 인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엑스머니를 뭐 만든다 그러고 테슬라에서 뭐 도지를 하네, 뭐 비트코인을 하네 이러고 있고 이 사람이 왜 이러고 있을지 한번 오늘 큰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가 AI와 코인, 특히 오늘은 코인의 결제 송금 부분을 좀 한정해서 얘기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요거 두 개 엄청나게 쓸 거거든요. 근데 안 할 용자가 있을까? 이 용자는 이제 국가나 기업을 의미합니다. 안 하면 죽고 도태가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먼저 뛰어들고 선점을 하면요. 내가 전 세계를 장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게 트위터가 될 수도 있고요. 테슬라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지금 뭐 아이폰 쓸래, 뭐 삼성의 갤럭시 쓸래, 그냥 울며 겨자 먹기를 다른 나라들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폰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 선점을 하기 위해서다,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지금 뭐 AI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시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AI 기술 격차를 보면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크면 클수록 미국이 중국을 따라잡고 있다는 건데요. 정말 가면 갈수록 뚝뚝뚝 떨어져서 25년도에는요.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AI 쪽에서 거의 나지 않고 있다. 그냥 전 세계가 정말 돈을 때려 넣고 있는데 그중에서 미국과 중국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 그리고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딥시크 기억나시죠? 요거를 오픈 AI와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뭐 다른 거 메타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지만요. 이 빨간색이 중국의 딥시크, 까만색이 미국의 오픈 AI인데요. 코딩, 양적 추론은 오히려 딥시크가 앞서네요. 뭐 데이터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 오히려 앞섭니다. 그리고 정보 가공, 과학적 추론도 뭐 만만치 않게 딥시크가 따라오고 있다. 정말 전 세계의 이 의지가 느껴지겠죠.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요, 이 전 세계를 정말 독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엑스머니를 하고 또 트위터를 인수를 하고 테슬라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렇게 발표를 했던 AI의 발전 4단계, 뭐 오픈 AI는 5단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대동소이하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요. 자, 일단은 인식형 AI, 요거는 이제 단계를 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AI에게 뭐 사과 사진 보여주면서 이거 뭐야 물어보면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이제 생성형 AI. 현재 우리가 이 단계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AI를 쓰든 안 쓰든 현재는 2단계입니다. 디지털 마케팅, 뭐 콘텐츠 생성 여러 개가 있는데요. 즉 인간을 보조하는 형태, 뭐 예약을 해주는 형태, 찾아주는 형태,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요. 자, 한 예로, 자, 지금 챗 GPT에서도요, 쇼핑하기 기능이 도입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참 편리한데, 뭐, 글로 치셔도 되고, 말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몇 날 며칠에 이탈리아에서 어느 지역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그 커피 맛과 좀 비슷한 에스프레소 머신을 뭐 200달러 뭐 내외로 해서 가성비 좋게 찾아줘 하면은 챗GPT가 두두두두둑 찾아주겠죠. 그래서 동시에 쇼핑까지 한번 누르면 이제 구매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출시를 했습니다. 아직 이렇게 퍼지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이런 거 수익화는 조금 조심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오픈 AI가 처음엔 비영리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은 뭐 좀 소극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걸 이제 쇼핑하기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결제까지 끝내버리면 이제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약간 벙찌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뭐다? 에이젠틱 AI라고 해서요. 이제는 아예 비서, 그냥 자율적으로 이놈이 알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하는 겁니다. 뭐 고객 서비스도 하고 환자도 돌봐주고 뭐 예약도 해주고 특히나 자율적으로 결제까지 끝낸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랑 여기에 가장 큰 이유가요. 또 결제를 네가 맘대로 해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엑스머니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뭐 달러라든지 이런 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엑스머니가 개발이 되고 뭐 트위터에도 결제 버튼이 달릴 것이고 이게 지금 조만간 있을 일이고요. 이게 이제 25년 말까지 일론 머스크가 바라보는 미래라는 겁니다. 빨리 선점하면 할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바라보고 달리고 있다. 특히나 이제 결제 쪽은 특히 코인이 많이 쓰일 텐데요. 뭐 원화라든지 달러로 하면 내 계좌를 AI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법적인 규제도 있고 많은데요. 사실 코인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코인으로 쓰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결제라든지 아니면 탈중앙화 거래소는 사실 이게 뭐 해킹이 당할 수도 있고 뭐 이 서버가 멈춰버릴 수도 있고 여러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코인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인을 쓰면 편하다. 코인은 뭐 법을 뭐 뚫고 가야 되고 이런 게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다음 단계가 물리적 AI, 피지컬 AI. 그러니까 물리적인 모양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차, 로봇 뭐 이런 거겠죠. 자, 일론 머스크로 적용을 해보면 테슬라 안에서 뭐 AI를 쓸 수 있고 로봇 안에서 AI를 쓰고 결제를 하는 뭐 쇼핑도 하고 업무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하고 싶은 걸 얘네들을 이제 로봇을 시켜서 하고 이런 많은 단계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요거를 지금 다 하려고 보면 된다. 비단 뭐 테슬라에서 도지에서 이렇게 국한해서 조그만 걸 국한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통째로 먹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요 세 개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일론 머스크밖에 없습니다. 다 뭐 챗GPT 하나 있다든지 뭐 자동차 회사 하나 있다든지 그렇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엄청난 플랫폼을 무려 3개나 갖고 있어요. 트위터, 말 그대로 엄청난 플랫폼이자 빅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lok을 끌어오잖아요. 엄청난 데이터를. 그리고 테슬라, 뭐 피지컬 AI도 갖고 있네요. 그리고 그록이라는 뭐 소프트웨어, 에이전틱 AI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뭐 엑스머니나 결제까지 더해지면.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AI랑 코인을 이제 뭐 결제를 쓴다든지 기능을 쓰면서 결국은 독점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이 국지적인 게 아니라요. 이제는 뭐 도지 파더 뭐 이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 산업이 크게 성장하는데 도지 뭐 하나 가지고 뭐 테슬라 하나 가지고 뭐 대단한 거냐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모두가 스마트폰 쓰고 있는데 애플 사고 싶어 뭐 이런 사람 별로 없듯이 말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그림을 갖고 나아가고 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미래를 확정된 미래를 하더라도 그에 관련된 수익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약간 베팅의 영역, 운의 영역, 뭐 여러 가지 영역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안다고 해서 내가 그 종목까지 콕 집어서 알 수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3할 타자라고 쓴 이유는요. 알트코인, 비트 이더가 아닌 다른 알트코인은요. 그냥 10개 중에 3개, 야구 선수로 치면 3할만 해도요. 정말 엄청나게 터진 겁니다. 10개 중에 3개, 뭐 정말 보통은 1개에서 2개 정도 크게 터지면 잘 터진 거잖아요. 3개까지는 저는 뭐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너무 뭐 소수의 종목에 뭐 올인을 해놓고 뭐 한 방을 치려나는 이런 건 좀 맞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AI 코인만 하더라도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레이어 1, 뭐 니어 프로토콜도 있을 거고 디핀 쪽 뭐 영역도 있을 거고 신원 인증 뭐 영역도 있고 AI 에이전트도 있고 수만 가지 코인 내가 산 것마다 오를 수가 없겠죠.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데요. 뭐 AI 주식들, 뭐 엔비디아에서, 팔란티아에서, 뭐 테슬라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내가 산 것만 뭐 한 개에서 2개, 3개에 올인을 해서 여기에 몰빵을 한다.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의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요. 작은 알트코인 한두 개로 폭등을 맞추려 하기보다는 그냥 큰 시총 위주로 사놓고 기다리시면 어떨까? 뭔가 작은 돈으로 저점에 올인을 해가지고 폭등할 알트코인 하나를 맞추려는 그런 욕심만 좀 내려놓는다면 코인과 AI의 전체 생태계가 점점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수익과 기회를 안겨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확정된 미래인 만큼 차분하게 물 들어오길 잘 기다려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